네, 안녕하세요. 네, 3월 10일 날 라이브 방송을 키고 난 이후에 5일 만에 지금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영상을 한번 보니까 너무 마이크가 울려대가지고 마이크도 이번에 새로 장만했고 또 테스트 겸해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뭐 잘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2025년 3월 15일인데요. 오늘 한번 나갔다 왔는데 정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았고 이런 날씨에는 또 저도 집에만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 근처에 있는 하천을 따라서 뭐 조깅하고 산책도 하고 또 기분 전환 겸 뭐 어떤 아이 쇼핑도 하고 카페도 들려서 커피도 한 잔 했네요. 뭐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활동적이실 것 같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실내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뭐 어떤 일이나 삶에서 어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거나 뭐 울적하신 분은 그냥 생각 없이 걷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예, 예. 좀 더 뭐 저희 TMI를 좀 풀자면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운동하는 거 빼면 걷거나 산책하는 거나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괜히 좀 피곤할 것 같고 특히 점심시간 때는 그냥 밥 먹고 앉아 있는 거 참 좋아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 걷기에 어떤 매력에 빠졌습니다. 뭐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고 있고요. 이 걷기가 얼마나 매력적인 행동인지 그리고 중요한 행동인지를 최근에 좀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정말 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 둘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알게 모르게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더군요. 처음에는 제 능력이나 체력적으로는 좀 감당할 수 있었고 일단은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 둘 쌓여가는 게 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느새 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좀 지쳐버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도 좀 이 악물고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좀 부단하게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저히 저한테도 감당할 수 없었던 순간이 찾아왔었고, 저도 그때는 참, 마음이 좀, 음, 풀어졌습니다. 그때는. 이게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니까 좀 급격하게 체력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나 어떤 체력적으로나 이 여유가 없으니까 사적으로든 뭐 공적으로든 일에 크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좀 주변에 좀 민폐를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일단 그렇게 크게 시련이 왔었던 적이 제가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동안은 없었었는데 이게 막상 찾아오니까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던 것 같았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가 뭐 어떤 어, 제가 안구건전증이 있는데 그만큼 울 만한 일도 없었었고 또 군대 가서도 뭐 그렇게 힘들다던 군대 가서도 특별히 막 울거나 뭐 분노한 적은 있어서도 울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 시절 때 그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게 나왔지? 네, 뭐 저 걷기에 대한 거 얘기하다 나왔는데 어쨌든 이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이 좀
팍 쳐지더라고요, 엄청. 좀 그나마 좀 제가 그때 다행이었던 거는 절친한 동네 친구들하고 또 대학 친구하고도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좀 밖에서 술이라도 먹고 조금 그나마 좀 저녁이라도 왔다 갔다, 저녁에 좀 어, 회사 일 끝나고, 예, 그런 친구들 덕분에 밖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확실히 좀 이렇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좀 무력감에 가득 차면은 이게 뭐랄까요? 이 어두운 기운이 막 나를 사방에서 막 짓누르는 기분이 드는데, 이럴 때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걷고 산책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예. 그때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바깥으로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게 좋은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면은 저는 좀 약간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꼭 엄청난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왔나 싶기도 한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 스스로를 뭔가 좀 채찍질을 좀 많이 했었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제 자신에게 좀 많이 엄격했던 것 같고, 어, 좀 그렇게 억압적으로 저 스스로를 그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 중에 뭐 가끔은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뭐 기분 전환에 좋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공감이 가진 않았었어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깨달았던 게, 아, 생각 없이 산책하거나 뭐 공원을 걷거나 산에 오르거나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생각 정리에 생각 없이 걸었는데 생각 정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었죠. 나름 진짜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제 그러한, 제가 여전히 제 주변이 뭐 저에게 뭐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일들이 줄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좀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어, 이게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예전에 했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앉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게 대신에 이제 걷고 뭐 산책하고 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마치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의외로 생각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얘기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뭐 왜 이렇게까지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어, 아, 그냥 저와 같이 좀 약간 외부적으로 힘들거나 내부적으로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도 걷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니까 한 번쯤 나가서 산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원래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꽤 길어졌네 벌써. 뭐 어쨌든 간에 음, 원래는 이제 방송을 켠 김에 예전에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어떤 가격과 가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뭐 다음번에 그냥 교육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가볍게 조금 마이크를 새로 샀으니까 좀 테스트 겸 해가지고 가볍게 또 오늘 한번 시세나 한번 좀 비트코인 시세나 좀 보고 지수나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예.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는 3월 10일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지금 3월 10일에 지수 그때 가격이 종가가
7만 8천이었었는데 종가가. 근데 지금은 벌써 그때 그 방송 이후로 8만 4천까지 올랐습니다. 8만 4천 달러까지. 이때 좀 제가 많이 산다고 그랬었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는 많이 얘기해놨는데 제가 어 예적금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합하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한 1억 정도 일으켰더라고요. 좀 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쓴 돈이 어 저는 단연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 7만 5천 선을 터치하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자금을 많이 아껴놓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견고하게 버텨주니까 자금을 많이 못 썼어요. 대출은 받았는데 지금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행도 아직 안 시켰고 신용대출만 일으켜서 조금 사놨던 경우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일단 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쵸. 이게 그만큼 지금 심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뭔가. 비트코인이 뭐 지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7만하고 8만 달러 사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누가 무슨 시험을 치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스트란 부분은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지지를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아마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어, 이 시장 사람들의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런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이런 테스트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저만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써요. 뭐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오태민 교수님이라던가 뭐 다른 비트코인 유명하신 분들도 이러한 이 가격을 말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테스트가 뭐냐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은 그때도 비트코인은 가치는 있지만 가격을 담보하지 않거든요. 가격을 담보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느냐?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게. 투자 심리.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가격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치솟아 오르기 전에 가격이 대략 한 7만 2천, 7만 3천 정도 되니까 7만 달러는 7만 달러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났고 이제 급격하게 올랐던 이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간 광기라고 하면 광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8만 달러를 테스트하지 않았잖아요. 8만 달러를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쭉쭉 찍어 올리고 9만 달러 뚫어버리고 10만 달러 찍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을 의구심을 털어가는 뭐라고 할까요? 의구심을 털어가는 어떤 기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특별히 뭐 악재성 발언이라던가 뭐 경제가 갑자기 추락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은 지금 버텨줄 것 같습니다. 아마 8만 원 초반이나 8만 원 초반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슬금슬금 올라와주는 형국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예, 아마 정부에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시세를 어느 정도 돈이 많다 보니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좀 싸게 살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8만 달러 선을 좀 지키는 게 8만 달러 선을 지지하고 9만 달러 찍고 10만 달러 찍고 하는 그 과정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확률이 이렇다. 그 전에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좀 지지부진한 과정을 좀 거치고 이거 보시죠. 이게 언제부터야 이게 한번 쭉 찍어 올리고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테스트하는 구간 쭉 이게 언제부터 이게 만 찍어 올린 순간부터 했었을 때 2023년 3월이니까 다시 2024년 11월 그쵸? 아마 테스트 기간일 겁니다. 이게 거의 8개월 가량을 좀 지지부진하게 했다가 다시 또 크게 오르고 이 부분도 아마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이번에는 조금 사이클상 그냥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상 이건 엄청 길죠. 이런 거는 엄청 긴데 어쨌든간 사이클 흐름상 지금은 좀 뭐야 이거 어떻게 촉촉 됐다. 네. 한 상반기까지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도 한번 볼까요? 네. 공포가 아니라 이제 거의 탐욕으로 가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46. 저번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몇이었는데 그쵸? 막 그러니까 20, 10 막 이랬는데 극단적 공포 수준까지도 갔었는데 진짜 금방 또 이렇게 탐욕에 가까운 수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심리가 아직 버텨주고 있다라는 뭐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이게 그냥 넘어가긴 또 아쉬우니까 오랜만에 또 방송도 켰는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어떤 기사들 이런 것 좀 보고 공유 좀 같이 하시죠. 최근에 이제 아마 이 기사가 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브라질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법안을 발표를 했고요. 최대 여기 보시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대 50%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것을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예. 여기 같은 나라에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신흥국가기도 하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암호화폐를 받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있죠. 이게 베네수엘라였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그 대통령이 그 화폐를 인정했잖아요. 그 공식적인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었을 때 완전 미친놈 취급 받았었는데 점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예, 이제는 이런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지어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점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요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는 총재, 역성장.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또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하는 총재 중에 한 명인데, 뭐 물론 당연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금리 인하를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안 좋을 거 아는데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왜 지지부진하냐. 근데 그 부분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경제만으로 이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경제적으로, 물론 경제만을 바라보고, 일단 목적은 그런 건데, 목적은 경제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내세운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잘 알잖아요.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 이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참 원래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책적인 발언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화 관련이나 금리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것만 빼면은 사실 뭐 이런 출산율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 저희 노인 어 연금 얘기 꺼내고 의료 꺼내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게 경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보시면 대학생 신입생 선발권 관련해서 지역별 비리 선발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는 거의 제가, 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지, 어, 세대 갈등 얘기하시고, 또 고용, 주거,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발언,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으로도 들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음, 그래도 지금 소신도 있고 나름, 어,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산율 0.75 이어지면 역성장할 것이다. 2050년대는 역성장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완화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세게, 사실 진짜로 있는 그대로 자신이 연구했던 것들,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밑에서 보고하는 것들, 그거 그냥 그대로 워딩을 따버리면은 이거 2050년, 사실 2050년이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40년, 40년, 어찌 보면 2030년대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050년대다라고 지금 돌려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네. 뭐 댓글 보면은 뭐 보시죠, 뭐 이렇게 총재님만 물러나면 경제 성장할 것 같은데, 또 정치 관심만 행장이 나서서 뇌깔이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뭐 대부분이 그렇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좀 최근에 읽었었던 것 중에 공유 드릴 만한 거 보자. 이게 또 있네, 맞아.
가성비 무인국밥 이게 또 기사가 떴었나 봐요. 이게 뭐 기사가 떴는지 아니면은 기사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봤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가 보다. 곰탕집 무인 여기 있네.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거. 그쵸. 이거 오늘 나왔던 기사예요. 이 매장 자체는 매장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노량진 공탕집에도 들이닥친 무인 사회. 허허. 그쵸. 우리나라 이게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 흐름. 기계와 로봇에 밀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음, 이게 기계와 로봇 때문이 아니라 AI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AI가 발달하고 그 뒤에 후단으로 이 피지컬 피지컬 AI가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피지컬 그러니까 기계와 로봇, 자동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일본에 있는 거 이런 로봇 종업원 이거야 뭐 이런 그 저희 우리 키오스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로봇 카페 이거야 뭐 워낙 흔하니까 뭐 그러기도 한데 이제 무인 국밥집 이 국밥집에도 거의 무인으로만 지금 이제 하는 수준이 이르렀다. 어쨌든 점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자동화가 결국에는 자영업도 피할 수 없는 음,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더 이렇게 가타부타 할 것도 없이 이 시대 흐름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점점점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무인 매장도 이제 식당도 무인 매장 하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 확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확 와닿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 빡빡해지겠다 점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디 보자. 제가 또 읽었었던 거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 이거 또 화해 PC 윈도우 하하 자 이것도 이건 어제 나왔던 기사긴 한데 하웨이 PC에 MS 윈도우 아예 안 쓴다. OS 완전 독립 선언. 이게 언젠가부터 진짜 중국이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었는지 진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물론 뭐 제조업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저도 짱깨라고 불리면서 뭐랄까요 좀 비하하는 발언도 많은데 짝퉁 역시 뭐 중국은 짝퉁이지 뭐 짝퉁산이지 짭은 중국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AI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만 본다면 첨단 산업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지금 중국이 앞서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하나요? OS를 독립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물론 화웨이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본격화될 거니까 앞으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미 무역 정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박살나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다시 90년대로 돌아갈 겁니다. 90년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중국은 버틴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 격차가 지금 우리나라랑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거고
그만큼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만큼 추격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신경을 쓰고 중국을 밟으려고 지금 금융에서부터 무역에서부터 밟으려는 지금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트럼프가 괜히 관세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뭐 캐나다 건들고 뭐 저기 어디 우방 국가들 건드리고 멕시코 건들고 이런 것들만 지금 조금 보면은 야 트럼프야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가볍게 잽잽 날려주다가 본격적인 주먹은 이제 중국한테 이제 다 날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법안도 많이 준비돼 물밑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이걸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고 있다. 기사에 나올 정도면 사실 이미 대비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먹혀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음. 그리고 이것도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코인 국내 매장. 예, 뭐 이런 블로그긴 한데 파이코인이라고 이제 음, 최근에 이제 상장된 이제 코인인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런 결제 매장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 사실 이게 뭐 사기일 수도 있어요. 파이콘이 아직 저는 정확하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어떠한 코인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점점 결제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 흐름이죠, 사실. 예. 우리나라가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되게 폐쇄적인 국가고 선진 금융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되게 폐쇄적인 시장에서도 코인이 점점 시장 침투력이 어, 높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봤었던 거 좀 더 공유해 보자면 뭐이 정도면 오늘 봤었던 기사는 이 정도면 되려나 싶기도 하고. 맞아. 이거 한번 더 봐야지. 맞아. 연금 개혁, 소득 대체 나오죠. 뉴스. 허허. 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이제 저는 이제 30대긴 한데 못 받는다 생각해야 돼요. 예. 이 소득 대출 연금 개혁의 소득 대출이 뭐냐?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대출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있던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역 시절에 받는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라는 비율이 그게 바로 소득 대출이라고 하는 거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만약에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50%다라는 뜻은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다라고 했으면 은퇴 후 연금은 15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소득 대체율의 의미입니다.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면 돼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근데 이게 사실 초기에는 70%였습니다. 근데 2008년부터 점점점 낮아져 가지고 2028년에는 40%가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전망이거든요. 예.
근데 벌써 지금 2028년이 뭐야? 2025년 됐는데 지금 43% 됐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43%, 44% 이건 뭐 도찐개찐 얘기하는 건데 음, 점점 낮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어, 연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점점 높아지고 소득 대체율을 높여가지고 좀 노후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세금은 없다고 지금 하니까 이 국민연금으로 이제는 뭔가 안 되는 추세예요.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못 받는 세대가 될 겁니다. 아직 저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한 30년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30년은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러면은 사실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사실상 30% 될까요? 음, 씁쓸한 기사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받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우리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게 정치권에 뭔가를 압박을 압력을 넣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대비를 해야 돼요. 개개인의 목소리가 뭐 모여서 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쉽지 않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느냐를 지금 논의해야 되는 때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든 재테크를 하라고 강력하게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예적금만으로 저주에 아마 못 살 거다. 네가 너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매번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그런 그 급여를 계속 높이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간다? 기본소득만 받고 아마 죽을 운명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 우리는 지금 이게 고도 성장한 기간이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나머지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의 세월이 걸쳐졌는데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근데 100년, 200년 걸려서 자본주의가 성숙해지고 그 성장 과정이 쭉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엄청나게 압축된 지금 사회입니다. 물론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 고도 성장의 시기만 지금 우리는 그 전 세대만 봤었고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40대, 50대 분들은 그 고도 성장했었던 부분에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같은 2030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게 괴리감이 점점 느껴지실 겁니다. 예. 알게 모르게 점점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말은 하지 않아도 MZ 세대들, 알파 세대들은 유튜브를 하고 뭐 부업이라도 뭔가 뛰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등바등 사는 것들이 괜히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그나마 이 투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어,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거고 만약 주식을 한다면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의 점점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일부 정도는 적어도 일부는 조금 투자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래 왔거든요. 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필요하다면 제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고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수량까지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뭐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유튜브로나 좀 풀어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좀 하소연해봤고요. 이제 보니까 지금 핸드폰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뜨네요. 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생각나고, 음. 또 내일 이제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날씨를 다시 또 누리려면은 또 언제 또 누려보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이렇게 한가롭게 누려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되려나 싶어서 한번 가볍게 마이크 테스트 겸 방송을 켜봤는데 좀 길어졌네요.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네. 이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남은 이제 주말 하루 남았지만은 잘 보내시고 좋은 사람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에는 교육 영상으로 아마 찾아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